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경제 긴급진단 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 좋다 나쁘다 이제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출 지표나 선행 지표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점점 나아질 거다라는 이제 견해를 내놓는 분들도 있지만, 부동산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건설사 PF 대출 부실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일단 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이제 수요 부족,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화되면서 거래가 이제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전세 일부 지역에 이제 전세 가격 올라간다는 가짜 뉴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지표들은 계속 이제 우하향 쪽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책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제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해 봤거든요. 이번 책은 홍사훈 경제쇼에 출연한 패널들과 홍사훈 기자님이 이제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으로 이제 발간됐는데, 홍사훈 경제쇼 라디오 방송은 2023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지금 보는데, 책 마지막 문단이 사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돈이 된다는데 주가 조작이면 어떻고 부동산 투기 좀 하면 어떠냐는 이런 지랄맞은 세상을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살아갈 세상에까지 물려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아들내미 딸내미 이거 저도 이제 큰애하고 작은애 둘째를 이제 부르는 용어를 부를 때 아들내미 딸내미라고 이제 자주 부르고 있어서 더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의 선택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선택인지 지금은 이제 그걸 먼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더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일지라도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세상에 내가 보탬이 되는 선택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저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보험 사기, 뭐 이런 부분, 뭐 어떤 공유주의 비극 같은 이런 일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돈만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규칙을 지키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능력자가 되고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지금의 이제 현실이죠. 규칙을 어기고 남을 기만해서라도 돈만 벌면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일단은 뭐 벌고 보자. 그 결과가 중요해지고 그 과정의 공정함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일원의 이익도 받을 수 없어야 하고 정당한 성공이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이제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한 명씩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행동이 모아지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책 본문에는 안유화, 오태민, 김영익, 최백은, 빈센트, 한문도 6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유화 교수님은 중국의 위기와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뉴스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미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떤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중간에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늘 끼어 있는 한국.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부동산 위기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도 5%대 이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대 성장률을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중국의 5% 성장률은 지금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뭐 낮다 해도 예전에 워낙 9% 10%뭐 7% 이상 이제 성장하던 중국이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은 현재도 5%대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수출이 지금 이제 낮아져서 지금 미국이 교역국 1위거든요. 한국하고의 교역국. 그런데도 중국 수출 비중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두 번째로 이제 높은 교역국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양쪽 모두를 이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중국의 부진한 경제 상황 때문이라도 중국은 주변 국가의 친화 정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이제 중국의 상황을 잘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이제 의 교육에서 이익을 취할 건지 중국 역시 아마 한국을 마찬가지 입장으로 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과의 이제 어떤 뭐 원활한 교역을 통해서 중국이 취할 게 뭔가 중국의 이제 장사꾼 마인드는 뼛속까지 이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안유아 교수님 말씀이셨습니다. 한국의 닥터 둠으로 유명한 김영익 교수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선행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올해는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시기이며 주가 상승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자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투자한다면 은행 예금보다는 주식 및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김영익 교수님은 우리나라 이제 주가가 3,300 넘고 이럴 때 주가가 이제 하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때 라이징 스타가 아마 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때와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당장 좋아지진 않더라도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분할 매수하기에 이제 좋은 시기인데 이때 이제 분할 매수할 자산은 은행 예금과는 반대되는 주식과 채권 비중을 이제 확대하라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주식은 이제 우상향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채권 같은 경우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금리 인하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기대감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금리가 인하되면은 채권의 금리도 떨어지게 되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것보다 더 큰 폭의 이제 채권 가격 상승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아마 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있기 전에 분할 매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금리 인하하고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비중도 이제 늘려 놓으시면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은 취할 수 있는 이익의 폭이 클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전망해 주시는 분들 한결같이 어두웠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지금 현재 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언발의 오줌 녹이식 임시방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 건설사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3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제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입되는 35조 원은 결국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무너지면은 계열사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그러면은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또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건설사 살리기에 이제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건설사를 살리기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모두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실이 이제 발생하면은 부실 사업장은 이제 정리되고 구조조정 수순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나지 않고 다시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까지 어려워서 청약 제한을 풀고 다주택 택자에 대한 뭐 중과세 완화라든가 규제를 풀고 세금 혜택으로 투기 세력을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 이런 상황이 3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아주 많은 경제적인 이권, 소위 말하는 진짜 부동산 카스텔이 지금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무너지면 정부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게 됐죠. 현재 한국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민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눈덩이를 굴려온 것이다. 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가계 순자산,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수십조 하락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는 뜻 아닐까? 어떻게든 틀어막고 보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본처럼 하락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최백운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사실 미래 세대의 희망이 사라지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새겨진 DNA는 언젠가 다시 오를 부동산 시장을 기다리며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정상적인 이제 소득으로는 서울 시내 집을 장만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서울로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지금 크지 않아지는 게 저출산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가격과 출산율 은 굉장히 밀접한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부동산 가격 하나가 출산율을 좌지우지하진 않았겠지만 장기간의 통계를 보면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집을 사두기만 하면 5년, 10년 후에는 2배가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아 약간의 틈만 보이면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 가계부채 위험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뭐 길게 볼 것도 없죠. 작년에 이제 그 특례 대출을 이제 풀었을 때 그때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특례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구매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이제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부채는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소득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부채를 이용해서 이제 그 부동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은 부채 증가 공식이 됩니다. 부동산 업자를 제외한 모든 경제학자는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이며 예전 같은 상승장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올랐고 여태까지 계속 떨어진다고 했지만 수십 년간 오른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면 이제 계속 자신들의 이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 하락을 막으려는 정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으로 심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은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30년 침체. 부동산 가격도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쉽게 오르지 않았던 것도 부동산 역시
일반 물건과 같이 사두면 감가상각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 도쿄 중심 지역 일부에서는 가격이 이제 다시 오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 역시 지금 바닥으로 매수 의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물어보더라도 떨어지는 부동산을 왜 사냐라는 이제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물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일시적 반등, 즉 향후 큰 폭의 조정이 오기 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을 분석하면 역대 최대 매매 물량과 역대 최저 수준의 거래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1월 아파트 매매 물량이 8만 건을 초과했는데 이는 서울의 연 적정 입주 물량의 2년 치에 달하는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입주 물량이 향후 2년간 9만 호에 달한다. 반면 시장의 매수 여력을 나타내는 매수 심리 지수는 30이라는 아주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가 100일 때에 매수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데 30이면 매수 의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한문도 교수님이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뭐 매매 시장뿐만 아니고 전세 시장도 뭐 어렵죠. 지금 전세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난이 이제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있는 건수가 서울 기준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에 10배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 상승 뉴스는 가짜 뉴스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부 단지의 전세 가격 상승을 서울 전체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만약 전세가 오른다면 오히려 임차권 등기 건수가 줄어야 정상인 것이죠. 역전세 현상은 2024년 상반기까지 진행되어 경매 물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낙찰가는 80%에 불과하고 낙찰률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70%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지금 유찰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경매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중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청약 제한 조치 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이제 다시 정부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이젠 청약 통장을 미성년자까지 만들 수 있고 가족 모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져 가족 수만큼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애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당첨된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청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허수 청약이 엄청나게 늘어나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은 이런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2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희망보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하나같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긴급진단, 뭐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